자, 그러면 진단평가 2회차 이제 해설 강의를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논제 이제 대표 논제 1번 문제는 여기 이제 탄젠트의 덧셈 정리가 필요하죠. 탄젠트의 덧셈 정리 플러스 이제 부등식 연산에 관련된 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최대치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첫 번째 문제도 이제 삼각비, 피타고라스 정리 등을 이용해서 함수식 만들고 이제 최대치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2번, 3번 문제는 여기 맥스라는 이제 약간의 낯선 함수가 나오죠. 주어진 문제가 나왔듯이 이제 부등식의 영역에서의 최대치수 문제, 자취에서의 최대치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기하 플러스 이제 수열 응용 문제로서 1, 2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3번이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로서 우리가 아직까지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귀류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증명할 수도 있고 귀류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 강의지만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정확히 읽기를 해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냐, 결론이 무엇이냐, 개념원리 방법론이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제시문에 있어요? 이전 문제에 있어요. 이것도 계속 연습하는 거. 다음 풀기는 뭐라는 것이 일종의 유형이다. 우리가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증 능력을 평가한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무슨 능력?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이제 분류하는 거. 그래서 가장 메인은 오늘 이제 유추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제시문에 또는 이전 문제에 개념 원리 방법론이 있으면 오케이.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머릿속으로 꺼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하 베이스 문제에서 머릿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서 수직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논증은 이제 오늘 대부분 이제 직접 증명법이고요. 마지막 한 문제는 우리 간접 증명법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연산을 하는 거고요. 사고는 뭐라 그러죠? 분류하는 거 또는 이제 변환적 사고. 특히 이제 분류하는 마인드 오늘도 이제 중간에 문제에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죠? 가능하면 백지내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쓰기는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자. 내가 완벽히 풀었어요. 마음만 풀었어요. 전혀 풀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풀었으니까 키워드를 다 찾았네. 키워드에 맞춰서 내가 근거를 차근히 이제 답안지 여백에 맞게 차근차근히 서술하자. 내가 반만 풀었어요. 푼 데까지만 뭐 하자는 거지? 답안지 작성하자. 내가 전혀 손을 못 댔어. 마지막 문제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 내가 뭐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분석한 거. 또는 이제 뭡니까? 내가 귀납 추론했어요. 귀납 추론한 내용을 뭐 하자는 거지? 답안지에 적어 놓자. 10점 만점의 문제라도 뭐라는 거죠? 10점 만점을 내가 못 받은 상관없어요. 못 풀었으면 100점 빵점. 내가 무엇인가 적었으면 1점, 2점. 거기 핵심 키워드가 있으면 1점, 2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 관점에서 우리 주어진 문제 빠르게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보면 정수 m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m은 뭐라는 거야? 정수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 다음 y는 equal mx 하고 이렇게 해서 y는 equal mx 하고 이루는 예각 크기가 6분의 파인 두 직선을 예각의 크기니까 이렇게 할까? 이 각도가 6분의 파이 요놈을 y는 equal ax 그 다음에 밑으로 6분의 파이 여기 6분의 파이 y는 equal bx 그 다음에 a, b는 서로 다른 실수이다. 그래서 요놈이 예각인 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한쪽으로 두 개 같은 것이 아니라 한쪽이 이쪽이면 한쪽은 이쪽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라는 거야? 주어진 전체적인 일종의 대전제를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뭐야? 그렇다면 양의 정수 n은 뭐라는 거야? 양의 정수예요. 정수인데 자연수라고 합시다. 자연수예요. 그 다음 뭘 만족해? a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m을 뭐를 만족해요? 마이너스 n에서 어디까지야? n까지야. 요 놈을 만족하는 뭐라는 거지? 요 m의 개수. 요 놈을 만족하는 m의 개수를 뭐라고 하자? f의 large n이라고 할 때 무엇을 구하여라? 다음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2n 더하기 1분의 f의 n값 요 놈을 한번 구해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는 강의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지금 뭐라는 거야? 문제풀이 방법론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이야. 내가 주어진 문제가 쫙 있다. 그럼 내가 눈으로 한번 쫙 읽고 내가 뭐 하자는 거지? 손으로 읽자. 특히 이제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주의하면서 여러분이 읽자는 거죠. 자,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죠. 문자가 A, B, M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가 6분의 파이라는 것으로부터 나는 A하고 M하고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요. 요 각도가 6분의 파이라는 것부터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어? 요 M하고 스몰 B하고의 뭐란가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관계식 얻게 됐으니까 A를 M에 관한 식, B를 M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M에 관한 부등식이 나오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M에 관한 부등식이 2개 나오니까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M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된다는 거죠. M은 많으면 얼마만큼 되는 거니? 많으면 마이너스 n에서 n까지니까 중간에 0도 있으니까 2n 더하기 1이 최대값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 m은 많으면 얼마가 되는 거죠? 2n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적으면 몇 개 되는 거지? 0개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제 빠르게 이제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기가 6분의 파이네.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요 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라는 거죠? 요 각도가 6분의 파이면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있단 말이야. 두 직선의 이륜각이 6분의 파이니까 내가 그걸 이용해서 뭘 떠올려야 돼? 문제는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어진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y는 equal mx가 있고요. y는 equal ax가 있어요. 자, 이 각도를 뭐라고 할까? 베타 1이라고 할까? 이 각도를 알파. 우리 예시답안처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탄젠트 베타 1은 뭐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뭐가 된다? 6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 각도가 뭐가 된다는 거지? 탄젠트 베타가 뭐가 된다는 거지? A가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뭐라는 거죠? 탄젠트 알파는 뭐가 된다? M.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놈을 베타 2라고 할까요? 그럼 B는 뭐가 된다? 탄젠트 베타 2가 되고요. 얘는 탄젠트의 알파 빼기 6분의 파이.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두 사이값이 6분의 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는 뭐하고 A하고 M하고의 관계식을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요. 어떤 식으로 구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는 거죠. 탄젠트 뭐라는 거죠? 6분의 파이는 기울기가 A랑 M이죠. 절대값 1 더하기 A의 M 분의 A 빼기 M 뭐 이런 식으로 구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는데 우리는 뭐라는 거지? 이렇게 탄젠트 사이각을 이용해서 요거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각도 이렇게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되고 여러분 취향에 맞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A는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덧셈 정리 1 더하기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6분의 파이 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6분의 파이.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따라서 A는 1 빼기 요 놈이 얼마죠? 루트 3분의 1인가? 루트 3분의 M. 그 다음에 M 여기 플러스 M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니까 따라서 뭐가 된다? A는 분자분모의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M 더하기 1 나누기 루트 3 빼기 M. M은 뭐라 그랬니? 정수라고 했으니까 요금은 0 되는 경우는 없네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b는 어떻게 되는 거니? 똑같이 덧셈 정리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네요. b는 뭐가 된다는 거지? 루트 3 빼기 더하기 n분의 루트 3m 더하기 1 어떻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주어진 두 직선의 사이각이 6분의 파이라는 것으로부터 내가 얻어낸 것이 뭐야? a가 루트 3 빼기 n분의 루트 3m 더하기 1이고요. b는 뭐라는 거지? 루트 3 더하기 m 루트 3m 빼기 1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얻어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주어진 뭐 a 더하기 b가 뭐라는 거죠? 유놈보다 크거나 같다 유놈이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는 거죠? 루트 3 빼기 m분의 이제 연산하는 거야. 루트 3m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m 분의 루트 3m 빼기 1 요놈이 뭐라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겠구나. 통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3 빼기 m의 제곱 분의 위에 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캔슬 아웃 되고 산수 계산을 우리가 했다고 합시다. 산수 계산을 했다고 할게요. 하면 값이 얼마 나오냐면 8m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놈이 뭐라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내가 얻어낼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요놈의 이제 부등식을 내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주어진 부등식을 보면 m은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리가 없으니까 양변에 뭘 곱할까요? 3 마이너스 m의 제곱 전체의 제곱을 곱해주면 8배의 m 3 마이너스 m의 제곱 얘는 0 곱하기 3 마이너스 m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은 뭐라는 거죠? 0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m 더하기 루트 3 m 마이너스 루트 3 요놈이 0보다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m의 범위는 뭐가 된다는 거지? 요놈이 되는 거네요.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n에서 n까지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뭡니까? 자연수 아니 정수 m의 개수가 fn이 된다라는 거네요. 요 놈은 우리 3차 함수 형태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가 뭐죠? 0이야. 요 점은 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루트 3이 있고요. 여기 뭐죠?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성립하나 성립 안 하나 보면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성립하는 거네. 그러니까 성립하는 구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네요. 어떤 식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n equal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f의 1은 자 마이너스 1에서 1이죠. 이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n이 뭐라는 거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n이고요. 여기 뭐가 있다? n이 있네요. 그러면 만족하는 거는 뭐죠?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이네. 여기는 0하고 뭐죠? 1이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부터 있네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n까지니까 2부터 n까지니까 f의 n은 뭐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n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n 마이너스 1 더하기 이쪽에서 뭐가 된다? 2개가 된다. n 이퀄 1 집어넣어도 성립하네. 따라서 fn은 뭐가 된다는 거야? fn은 n 더하기 1이 된다. 다음 극한값은 쉽게 계산할 수 있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1은 뭐가 된다? 2분의 1. 그러니까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기초적인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볼 때 삼각형 먼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문제를 해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내가 핵심적인 두 개의 수식을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수식으로부터 m에 관한 부등식을 얻어내고
주어진 부등식하고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지. m의 범위를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여러분 잘 풀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게 약간 이제 까다롭다고도 볼 수 있거든. 양의 정수 k에 대해서 부등식 a 곱하기 b가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m을 모두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냐면 우리가 난이도는 어디서 조절한다 그랬죠? 보통 이제 뭐라는 거야? 유추. 내가 주어진 문제를 푼 핵심적인 공식을 떠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연산. 내가 산수 계산을 쓸 수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이제 변별을 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죠? 주어진 문자를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이 문제도 이제 뭡니까? 일종의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정수 m을 구하는 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뭐라는 거죠? a 곱하기 b가 뭐라는 거지? k. 요 놈을 만족시키는 뭘 구하라? 정수 m을 모두 한번 구해보도록 해라. k는 뭐라 그랬냐? 여기서 양의 정수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a 곱하기 b 우리가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3-m의 제곱분에 뭐가 된다? 3m의 제곱 빼기 1. 요 놈이 뭐라는 거지?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네요. 뭐가 있죠?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보면 m이 뭐일 때를 볼까? 0일 때를 한번 볼까? 지금 k가 딱 자연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과연 0이란 놈은 만족하는 놈이 존재하니? 만약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마이너스 3분의 1은 k잖아. m이 0일 때는 만족한 k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자, 문제를 뭐예요? 자연수 k가 있어. 임의의 자연수가 아니야. 문제를 보면 문제 잘 봐야 돼. 양의 정수 k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m을 모두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만약에 이제 뭘 만족해? k하고 m을 누르면 만족하는데 m이 만약에 0이라면 요걸 만족하는 거니까 m이 0이 들어가는 k는 존재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m이 뭐일 때? m의 절대값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볼까?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를 보면 요 놈이 뭐가 된다는 거야? 2분의 2 1이 되네요. k가 되는 거네요. k는 뭘 만족해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네요. 그러면 k가 1일 때는 a 곱하기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m은 뭐가 있다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네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파악해 줄 수가 있겠구나.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문제를 잘 볼 때 뭐라는 거야? 바로 핵심 원리가 보이면 예시다방처럼 풀면 된단 말이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해야 될 문제적 수학적 전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잘 모르겠네. 그럼 내가 뭐 하자는 거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한번 m을 찾아봐라. m에다 0 집어넣으면 만족하는 거 k 없네. 그래서 m이 플러스 마이너스면 k는 요거니까 만약에 k 값이 1이라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이제 m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있겠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m이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만족하는 놈이 있나 없나. m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죠? 요 밑에는 뭐가 된다는 거야? 3 빼기 4 분의 3 곱하기 뭐가 된다는 거야? m의 제곱. 이렇게 m의 3 곱하기 4 빼기 1이니까 요 놈은 뭐라는 거죠? 0보다 작은 값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뭐라는 거지? k는 뭐라는 거야? 음수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만족하는 k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가 잘 보면 요 놈이 2 이상이면 분모는 음수죠. 분자는 양수죠.
그래서 요 값은 뭐가 된다는 거야? 항상 음수가 나온다는 거네. 따라서 이제 뭡니까? 얘는 음수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양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구나.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m이 뭐라는 거야? 0 이거나 m이 뭐라는 거지?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3-m의 제곱 분의 3m의 제곱 빼기 1은 음수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k고 k는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만족하는 뭐라는 거야? k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따라서 이제 뭡니까? 요식을 만족하는 k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m은 존재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네요.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k가 이제 뭐가 된다? 1 값이 된다면은 뭐가 된다는 거죠? 주어진 m이 뭐라는 거야? 플러스 1-1로서 만족한 놈이 존재한다. 이렇게 내가 주어진 문제를 내가 살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접근하는가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주어진 이제 내용.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요거는 일종의 뭐가 나와 있냐면 유형 B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풀이 과정이 나와 있는 내용이라 그랬나? 있어. 여기 y는 이퀄 뭐라는 거야? x의 제곱이고요. y는 이퀄 ax 더하기 b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는 거죠? 삼각형 P가 Q가 있어요. 어떤 점 R을 내가 딱 잡으면 뭐가 된다? 요 놈이 최대가 되는,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R점의 좌표는 뭐라는 거지? 요 기울기의 반이 된다는 거죠. 2분의 A, 2분의 A의 제곱.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면 삼각형 뭐라는 거야? PQR 요 놈의 넓이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이렇게 문제가 이제 주어져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놈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라는 거야. 세 번째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뭐라는 거야? y는 이퀄 뭐라는 거야?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니? y는 이퀄 x의 제곱이고요. 여기 뭐가 있어? y는 이퀄 x 더하기 2가 있어요. 요 점이 P점이고요. 요 점이 Q점이야. P점의 좌표는 그러면 우리 같게 놓으면 뭡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2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지나고요. 2,4를 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그래프와 같은 두 점을 잡자는 거죠. 여기에 뭐 S점을 잡고요. 이쪽에 R점을 이렇게 잡았어. 이 다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뭐라는 거야? X좌표, R하고 S의 X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해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놈의 X좌표를 뭐라고 할까? B, B의 제곱이라고 놓고요. 요 S를 뭐라고 할까? A, A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요거 최대 최소 문제죠. 우리 최대 최소 문제 우리 어떻게 해결하자 그랬죠? 우리가 기하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두 가지 접근법을 생각하자. 첫 번째 접근법이 뭐라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어떻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 주어진 문제를 주어진 조건에서부터 뭘 만들자? 함수식을 만들자. 그 다음 뭐라는 거야?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합시다. 두 번째 방법론이 뭐라는 거야? 주어진 문제가 기하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뭘 찾자는 거죠? 일종의 최적의 조건을 찾자. 뭐 이놈이 이제 필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최적의 조건, 이런 경우에 최대가 돼, 이런 경우에 최소가 돼. 그걸 찾은 다음에 뭐라는 거죠? 방정식을 내가 만들자는 거죠.
이 방정식을 풀므로써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자. 그 다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는 뭐라고 했죠? 두 개를 플러스해서 내가 요거 최대치수 문제를 풀려면 요 상황을 만족해야 돼. 그럼 요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함수식 만든 다음에 함수의 최대치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어진 문제는 내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어요? 내가 요 놈을 구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요 두 점, 세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넓이를 내가 삼각형의 넓이 계산할 수 있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면 뭐라니까? 그러니까 A하고 B가 나오는 관계식을 내가 이 A에 B에 관한 함수식을 내가 얻어낼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이제 A는 뭐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뭐 크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더 크고 B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넓이를 A하고 B나 B에 관한 함수식으로 만든 다음에 나는 함수의 최대 최소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라는 거죠? 예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일종의 이 문제를 푸는 풀이 과정을 준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쌤이 유형 분류 총 세 가지로 있죠. 첫 번째 유형이 뭐죠? 논제 단독형. 그 다음에 개념 제시형, 풀이 과정 제시형. 요거는 일종의 뭐 제시는 아니지만 뭐라는 거죠? 풀이 과정을 이제 뭡니까? 알려주고 문제를 풀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뭐가 만족해야 돼? 삼각형이 있으면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 점의 기울기는 뭐라는 거죠? 요 x좌표, y과 x의 좌표니까 요 점 좌표가 뭐가 된다? 요 기울기의 반, 요 놈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연결하면 요 삼각형이 어떤 거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요 직선하고 요 놈하고 이렇게 평행해야 되네. 왜 평행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평행하지 않다면 얘가 이쪽에 있어. R점이 여기 있어. 그러면 위로 쭉 올려서 R점을 여기다 갖다 대면 그 놈이 넓이가 더 큰 놈이잖아. 그래서 최대가 될 때의 점을 A, A의 제곱, 그 다음에 B, B의 제곱으로 놓자. 그럼 뭘 만족한다는 거죠?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요 접선하고 평행해야 되는 거고, 뭐하고 요 놈하고 뭐하고 요 놈하고도 역시 평행이어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사각형 PQRS 요 놈이 최대가 되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직선 뭐라는 거야? 직선 QS랑 뭐하고 R에서의 접선 하고 평행이어야 되고, 그다음 직선 뭐라는 거지? PR하고 뭐하고 평행이다? RS에서의 접선하고 평행이어야 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파악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이걸 이제 내가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쪽을 먼저 표현해 볼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어떻게 되는 거니? B 더하기 1분의 B의 제곱 빼기 이 놈이 뭐가 된다? A, A의 제곱에서 접선이니까 2A 이 놈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QS랑 요 놈하고 이제 평행이어야 되니까 A 빼기 2하고 A의 제곱 빼기 4는 뭐가 된다? 2B를 만족한다. 그럼 얘는 뭐죠? B-1은 2A가 되고요. A-2는 2B가 되네요. 그래서 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뭐죠? 2A 더하기 얼마? 1 나오나? 아니 플러스 잘못 적었네. 이렇게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다? A 더하기 2는 2배 2A 더하기 1이니까 넘기면 0 뭐죠? 3A 따라서 A는 0이 되고요. 그다음 A 0 집어넣으면 B는 얼마가 되는 거죠? B는 얼마?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남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주어진 놈이 최대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이걸 왜 줬을까? 이게 있다는 것은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라는 것이구나.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거잖아. 알겠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요 놈하고 요 놈 평행이어야 된다. 요 놈하고 요 접선하고 평행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브레이크하고 우리 2번 문제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